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뭔가 오늘따라 네. 더 신나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몰라. 정말 이 두 분의 흥과 끼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뭐 돈 주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주고 사세요. 그거 어떻게 드릴게요. 지금 넘쳐요, 저희는. 그래, 너무 넘쳐. 아니 저는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혹시 세 분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저 ENFP. 어떻게 시작하세요? 할아버지. 여기서 약간 나이 차이가 좀. 할아버지 이게 있어요. 요즘 핫한 거예요. 알아. MTV 산악용 자전거. MTV가 아니라 MBTI. MBTI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내 것 좀 한번 저랑- 해서 알려줘. 저랑 비슷하실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근데 아마 E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I로서 아이. 이 두 분의 끼를 보면은 사실 너무 부럽고 에너지를 막 받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뭐 이고 C고. 씨는 없어요. 그게 우리 씨. 그게 C가 웬 게 말이냐.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 그렇죠. 한민족이지만 또 흥만큼은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음주 가무를 사랑하는 나라. 술이 없어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진짜 이 흥을 팔 수만 있다면, 이 수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될 겁니다. 만약 흥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다면 저희는 뭐 지금 건물 한 몇 채가 지금 다 우리 돈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흥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갖다 팔라고. 흥이 난다. 흥이 나. 흥, 나 삐질 거야. 두 분은 이렇게 갖다 팔 수 있는 흥이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은 저마다가 가진 기술과 자원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나 글로벌 경제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수출 역량이 바로 나라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나 마스크, 진단키트 이런 수출 상품이 진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막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세 분 말씀처럼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출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오늘요.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수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대별로요. 주력 수출 상품도 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VCR 스타트!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방과 함께 우리 힘으로 시작한 수출. 오징어와 우뭇가사리,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와. 이어터진 전쟁의 후유증도 잠시. 강력한 수출 주도 정책으로 18년 만에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977년 그렇게 바라던 100억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우와.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요. 수직 그리고 상승이다. 네. 세계 12위 수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네요. 64년 1억 달러에서 약 50년 만에 3,000배가 됐습니다. 이야. 3,000배. 이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심에는 수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출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오. 수출의 날. 1964년에 1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이때부터 수출의 날을 제정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의 날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이 당시 수출 주종을 이루던 품목은 합판과 타이어, 그리고 가발 등이었으며 뒤떨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수출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상품을 만들고 증산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아까 이 여공의 모습. 맞아요.
그런데 5.16 당시인 1961년의 총 수출액은 4,29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구성 비율은 농산물 19%, 수산물 17%, 광산물 42%. 광산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정지했는데 금년은 10월 말 현재 1억 2,9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농산물 6.1%, 수산물 12.7%, 광산물 16.8%, 공업 생산품은 64.4%로서 단연 수위를 이야, 차지했습니다. 공산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5.16 당시의 선배이며 절반이 공업 훨씬 생산품은 넘는 22%에서 기술이 좀 64.4% 발전했나 봐요. 네.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수출액이 확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수출 품목 비중도 확 빠졌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직도 수출의 날을 혹시 기념하고 있나요? 지금은 살짝 달라졌는데요. 현재는 12월 5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무역의 날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름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날짜는 또 왜 바뀐 거예요? 이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요. 무역의 날로 명칭이 먼저 변경이 됐고요. 2011년 12월 5일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자 그 날을 바로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무역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무역 규모 2조 달러가 되면 또 날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글쎄요,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오늘은 궁금점이 좀 많이 네. 생겨요. 그렇네요. 수출과 무역의 차이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선진국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요하잖아요. 네. 1960년대부터는 그 수출과 수입을 모두 포괄하는 무역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볼까요? 제1회 무역 박람회.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박람회가 서울 구로동 수출공업단지에서 9월 9일부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300여 상사와 미국 10나라의 100개 상사가 상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 박람회는 10월 20일까지 42일간 열립니다.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들인가 봐요. 박람회를. 개장 초일부터 박람회를 구경한 각계각층의 인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로 농산품이나 수출하던 때를 돌이켜본다면 경제계획을 추진해온 정부도 정부련이와 일심 단합으로 잘 살아보자고 땀 흘려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굳세였던가를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야, 지금의 그런 박람회와 달라 보이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미국 부스가 따로 기획한 또 준비 설치가 되어 단계였을 뿐입니다. 있고. 우리가 진정 싸워 이겨야 할 무역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무역 박람회에서는 우리의 수출 품목도 해외에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해외의 유명한 상품들을 우리가 또 구경해보고 네.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희귀템들을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자리였네요. 맞아요. 1960년대에는 그 앞선 해외 제품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우리 공산품들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드디어 네.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요, 그때 당시에 100억 달러를 달성한 수출 품목을 보면요, 조금 놀랍습니다. 70년대에는 과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궁금. 77년 12월 22일 드디어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100억 불 수출 신화가 창조됐다. 어떤 걸 팔았을까? 우리는 의류, 합판, 가발을 비롯 심지어 개구리, 실, 뱀장어까지 해외 시장에 내다 팔아 이러한 위협을 이룩했다. 또 뭐야? 개구리요? 개구리, 개구리를 수출했다고요? 미꾸라지. 실뱀장어라고요? 그 후 70년대 중화학 육성책이 주요, 급기야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가 해외 시장을 공략해 들어갔다. 야, 정말 수출 품목이 다양했네요. 이 80년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이색 수출 상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선진국들의 무역 장벽 탓으로 수출 산업이 크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각계에서 활약하는 수출 약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수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성전자의 선글라스 라디오. 선글라스 라디오? 아, 일반 선글라스가 아니었나 봐요. 저걸 끼면 이제 라디오로처럼 라디오로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저 안에 이어폰이 네, 달려있네. 있네요. 연결이 야, 돼 밖에 있네요. 뭐 낚시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너무 너무 좋겠다. 좋았겠다. 이거 지금 진짜. 나와도 되게 핫할 것 네. 같아. 골프도. 전자의 경우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기전력을 이용해서 배터리 없이 고구마, 과일, 화초류와 물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뭐야 저게 저게? 지금 전기를 생체 만드는 에너지 것 원리를 같은데 이용한 식물을 통해서 연말까지 전기를 40만 만든다? 와 진짜 와, 신기하다. 저거야말로 친환경 에너지 아닌가요? 그러네요. 1980년대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수출 후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는데요. 네. 60, 70년대에는 더 놀라운 수출 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당장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요?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팔 수 있어. 핸드폰? 머리카락? 아니 우리가 직접 할 수 머리카락 있는 거. 좋은 접근인데. 직접 할 수 있는 거? 머리카락. 손톱 발톱. 손톱, 발톱? 근데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머리카락 정답 아닌가요? 각질? 아니에요. 각질. 각질을 누가 써요? 각질 나와도 되잖아요. 정답은 바로 에? 쉬야. 소변입니다. 소변을 판다고요? 소변을 와, 봤어요. 지렸다. 와, 이걸 팔 수 있다고? 오. 아, 근데 우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초중고교 화장실은 물론 공중 화장실마다 네. 안내문과 함께 이렇게 소변을 수거하는 그 흰색 통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오. 이 소변을 왜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사람 소변에서 추출한 유로키나제라는 성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뇌졸중의 그 치료제 성분이었어요. 와. 자, 당시에 그 화학 처리를 한 소변 1kg에 2,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수출이 됐고, 그리고 1974년에 무려 150만 달러를 소변으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와. 아니, 생각지도 못했어. 자원도 부족하고 마땅한 수출 품목이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진짜 그냥 버려지는 소변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수출하러 가겠습니다. 좀만 이따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진짜 지금 뭐 왜, 지금은 혹시 안 하고 있나요? 소변?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80년대부터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변 성분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성분을 얻기가 좀 어려워졌고 또 수세식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 소변을 확보하기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면서 수출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소변을 팔았는데 2,000달러에 1kg에 팔았으면 그러니까요. 큰 거 팔면 얼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필요한 성분들은 이제 한식에서 나오는 그 그렇죠. 성분이었나 봐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 되니까 그 성분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팔 수 있는 건 다 판 거잖아요. 맞아요. 아 경제 발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한몫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전 국민이 수출에 힘을 쓰면서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요. 2000년 이후 IT 기술을 적용해서 수출과 무역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뉴스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저렴한 방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화상통화. 기존에는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무역업은 해외로 나가야만 이제 성사가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저렇게 화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절감이 되겠죠. 비행기 표값만 해도 얼마나 절감이죠. 시간도 또한 그렇고. 실제로 그럼. 마주 앉은 것처럼 상품을 보여주면서 바이어에게 설명할 수 있고 3차원으로 된 상품의 동영상까지 제공됩니다. 바이어와 직접 만나서 상담한 효과와 똑같은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측에서도 14,000불 구매 의사를 밝혀왔고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축하드려요. 경제적으로 그 수출 활동, 해외 수출 활동을 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언어상의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업체들을 위해서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사이버 수출 상담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좋은 기술을 갖고도 해외 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앞으로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그 기술력을 키운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7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산 품목은 13개국의 2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니트 제품이 98%, 칠레에서는 세탁기가 85%, 그리고 인도에서는 냉장고가 83%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 무더운 쿠웨이트에서는 밍크 담요가, 그리고 혹한의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에어컨이 인기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기자님이 멘트를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왜냐면 더운 나라 쿠웨이트에 그 에어컨, 그리고 또 추운 나라 러시아에 밍크 담요를 수출한 게 아닐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영 씨나 기수 씨처럼 방금 이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더운 쿠웨이트에 밍크 담요를 팔고 추운 러시아에 에어컨을 수출해서 수출에 성공을 거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그게 진짜라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전에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남자. 맞아. 자, 아프리카에서 전기장판을 파는 남자. 바로 장동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맞아. 개그가 동영 선배님 있었거든. 있었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실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요 굉장히 더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난방 시설이 잘 못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근데 또 동절기에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 네, 기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담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 그래서 밍크가 잘 팔렸고. 사막도 원래 추울 때 춥대. 그러니까요. 이 틈새 전략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한 건데 특히나 이 쿠웨이트는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도심지를 떠나서 사막 지역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야영이나 이런 캠핑 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때 사용되는 담요를 두세 번 쓰고 교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미쳤어. 그러니까 그거 주스러 가야겠네. 그걸 주워가지고 내가 또 재활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내가 파는 거지.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점을 공략해서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럼 러시아에 에어컨을 수출하게 된 건 어떤 것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헷갈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저도 지금 말하면서 헷갈리거든요. 러시아에 에어컨 팔았어요, 우리나라가. 자,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이 영하 6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주 추운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런 러시아에도 여름이 있긴 있거든요. 네, 짧게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후 특성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정말 너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여기다가 그 긴 AS 기간 같은 그 우리나라 스타일의 네. 그 질 높은 서비스와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에어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아니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이런 능력 이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최고예요. 50에서 70% 사이의 점유율로 경쟁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19개국에서 37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유율 1위 품목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 품목이 가장 많고 섬유와 플라스틱 제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꾸준한 이미지 광고와 우수한 품질, 그리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앞서 보셨듯이 바로 반도체겠죠. 네. 이 1994년에는요 반도체 수출이 연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우와. 이후에는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네,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그런가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다시 한번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요, 진짜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와.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만큼이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수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 콘텐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90년대에 이미 독자적 문화 상품을 수출해서 성공을 거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90년대에? 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선배님. 영화계에서는 아직도 개그맨 심영래가 영화 제작자라는 사실을 농담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영래 씨의 영화 제작은 특수효과 처리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용가리. 심영래 씨가 최근 제작 중인 SF 영화 용가리는 이미 해외에서 사전 주문 판매로 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용가리의 총 제작비가 3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수지타산을 맞춘 셈입니다. 지금 MZ 세대들한테는 사실 디워의 감독님으로 되게 더 친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해외 바이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국적하고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캐릭터예요. 근데 사실 용가리 같은 경우는 67년대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사실 일본의 고지라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5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로 해서 만들어갖고 그 고지라 그 캐릭터 하나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막대한 외화를 들여 외국 영화 사오기에만 급급했던 영화계에서 특수효과 영화로 외화벌이에 성공한 심영래 씨는 IMF 한파를 넘는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문화 콘텐츠에 이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기술 제품이 있죠.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요.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 그야말로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뉴스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손가락의 피 한 방울을 코로나19 진단 키트 위에 떨어뜨립니다. 10분 뒤에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두 줄이나 세 줄이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우리 몸이 만들어낸 항체를 감지하는 원리인데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정확도가 굉장하네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렇게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는 저런 키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진단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코 쓰시는 것보다. 코는 자기가 잘못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간편한 사용법 덕분에 세계 50개국에 수출됐고 추가로 20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야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산 진단 장비를 중심으로 수출 요청이 급증하자 관련 지자체도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최대 연간 4조 원을 투자하는 등 바이오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야,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야겠지만 이 시국에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은 위기에서 더 빛나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이 시기에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번 기업분들은 직원들한테 보너스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열심히 일하고 싶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시간 되시면 외식도 좀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다 자영업자분들이 돌아가죠. 예, 그 꽁꽁 싸매고 있어봐야 아끼면 뭐 돼요? 그거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너스 받아서 이 주변에 가게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포장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 돌아가야죠.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지향해 한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한국 국민의 욕구에 공감하는 바이며 한국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나선 우리나라는 1964년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쯤 뒤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무역 대국의 길을 달렸습니다. 2018년 수출 6천억 달러를 찍은 데 이어 마침내 수출액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인 6,049억 달러를 넘어 6,4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야, 이게 수출만 6,400억 달러인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66년에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획을 긋는 데는 전자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이 형님 역할로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 농수산, 화장품 등 신유망 품목들이 동생 역할로 뒤에서 밀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유망 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에 강력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터널을 뚫은 우리나라는 올해 나라별 수출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 수출입 등의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로 도약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야, 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저 마지막 배의 모습이 네. 굉장하게 느껴지면서 은근해요. 네. 자랑스럽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에서 수출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이야말로 불굴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 계속해서 수출 금자탑을 쌓아가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입도 수출도 안 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저희가 매주 열심히 챙겨드릴게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저기 오줌 저기 수출하러 가게. 잠깐 됐습니다. 야, 최소한 200ml씩 따야 돼. 자, 1kg. 이게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저는 이미지 좀 지켜주세요. 이미지 같은 소리 하고 나 빨리 가자. 나 이미지가 없니? 야, 너만 이미지 있니? 3월 3일 납세자의 날 저 알아요. 이 학교 다닐 때 통장에 돈 넣어서 가져가면 학교에서 저금을 해서 통장만 다시 돌려주곤 했잖아요. 저도 그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넣어서 저축왕상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오늘 약간 나이 차이가 좀. 할아버지 이게 요즘 핫한 거예요. 알아. MTV 산악용 자전거. MTV가 아니라 MBTI. MBTI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고, 시고. 지는 없어요. 그게